이제 좀 적응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6개월이 되니까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와중에 아이는 또 왜 이렇게 보채는지. 저도 6개월 아기 육아를 하면서 진짜 신생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유식, 분리불안, 이앓이 같은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패턴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6개월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와 또 도움이 된 제품들,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마음가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6개월을 앞두고 있거나 6개월 육아 중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꿀팁 받아가세요. 첫 번째는 수면 패턴인데요. 이제 통잠 좀 자기 시작한다. 혹은 이제 새벽 술도 졸고 나도 이제 좀 잘 수 있겠다 싶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다시 시작하는 느낌? 다시 지옥에 온 느낌? 저도 비교적 수면 교육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했던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애가 너무 울고 너무 절 찾으니까 우는 애를 안고 진짜 같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도 전 이럴 때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왔어요. 외출도 자제하고 너무 아기가 각성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낮잠도 3번 전후로 잘 수 있게끔 환경을 세팅을 해주었고요. 또 자기 전에 수면 의식 시간을 좀 더 길게 늘려주었는데요. 백색 소음기로 쉿소리 세팅해주고 그다음에 무드등을 활용하는데 무드등 위에 천 같은 걸 덮어서 더 어둡게 방 분위기를 조성해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졸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눈을 카물랑말랑 정말 잘랑말랑 할 때쯤에 나와서 혼자 자게끔 유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이제 애착 인형에 대해서 크게 아직 인식은 못하긴 하지만 애착 인형을 제가 하룻밤 이제 안고 자서 좀 저의 온기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아가야 잘 자 이런 식으로 인형극도 해주고 좀 습관적으로 아기가 자기 전에 쥐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 인형의 애착을 형성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실패한 날도 있었고 평소보다 더 안 되고 자지러지는 날도 있었는데 그냥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그냥 꼭 안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좀 재워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좀 우리 애기 크려고 그러나 보다. 신생아 시절도 겪었는데 너무 상심하지 말자. 그래도 상심하긴 했는데 나름의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왔던 것 같아요. 다음 변화는 식사 패턴인데요. 이유식이 시작되면서 수유양이 완전히 들쑥날쑥해지면서 진짜 멘붕이 오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까지의 마지막 수유양이 240ml였는데 갑자기 320ml까지로 확 늘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애기가 배고파서 깊게 잠도 못 자고 재우는데 힘들어하고 진짜 애먹었었다가 나중에서야 이 수유 양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엄청 미안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했던 방법은 아이가 최대한 배부를 수 있게 유지해주는 건데요. 보통 초기 이유식은 60에서 80g 정도이고 중기 이유식은 80g에서 150g 정도인데 저는 이제 아이가 막 입을 벌리거나 수저를 잡으려고 하거나 좀 먹고 싶은 신호를 보내면 그냥 너무 지정 그램수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배불릴 수 있게끔 주려고 했고 그램수가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식간에 이제 간식,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좀 배부른 간식을 보충해줘서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유식을 막 시작한 6개월인 경우에는 이유식보다 모유나 분유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유를 젖병 끝까지 다 먹어버리거나 모유를 평소 무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무는 경우에는 분유가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게끔 분유 양을 늘려주고 모유 수유는 조금 더 시간을 더 길게 해서 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먹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아이가 배고픈 신호를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리한 엄마가 되셔서 우리 애기 배고픈 것 같다 이렇게 신호를 잘 캐치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유식 패턴, 수유 패턴, 잠자는 패턴까지도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 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 전환기에 오면서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게 알러지 체크하는 거랑 양치질, 그 다음에 빨대컵이랑 컵 사용하는 방법 숙지하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큰지 저는 몰랐었어요. 닦는 방법 찾아보는 것도 너무 귀찮았고 빨대는 빨대 그 세척솔로 또 일일이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귀찮았어요. 그럼에도 어쩌겠어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하고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먼저 알러지 지침의 경우에는 2월부터 알러지 유발 확률이 높은 음식을 미리 섭취를 시켜서 좀 노출을 시켜주면은 나중에 늦게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알러지 발생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겁먹지 않고 하루씩 일요일을 피하시고 새로운 음식은 오전중으로 해서 조금씩 먹여보시는 거를 추천하는데요. 하루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3일 정도는 식품 테스트를 해야지 좀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흰살 생선이나 막 조개류, 갑각류 이런 것들 너무 사기가 좀 귀찮고 손질하기도 귀찮아서 그 이유식 테스트 세트를 이용했는데요. 이 원물가루 조합으로 돼 있어서 딱 부었을 때 그 향도 나더라고요. 그 원물의 향도 나고 귀찮지 않고 쌀 소고기 베이스에 그냥 가루 타서 맛보게 하면 되니까 진짜 간편해서 두 가지 버전인데 두 가지 버전 다 사서 잘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알러지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트 추천할게요. 양치질은 그 이가 뿅 올라오는 그 점부터 고불소 치약을 쌀알만큼 짜서 칫솔로 이렇게 닦아주는 건데요. 아이 같은 경우는 헹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닦아주고 멸균 티슈로 다시 한번 닦아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구강 관리도 보건법이 바뀌어서 6개월 아이부터는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또 없는 치약을 사용했는데 이유식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약간 아이한테서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불소로 체인지를 해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대 컵이랑 컵 사용을 배워야 되는데 빨대는 이제 국민컵 리첼 제품을 사용했고요.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은 물이 위쪽으로 솟구치듯이 딱 올라와줘서 몇 번 해주면은 아이가 잘 빨아서 혼자 먹더라고요. 빨대 방법을 좀 알고 나서는 제거하고 컵으로 좀 먹이려는 연습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빨대 방법을 일단 인지하면은 바로 춥빨대랑 손잡이랑 빨대 모양 비슷하게 생긴 젖병이 있어요. 그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이제 음료수유에서 잡아주는 거에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잡고 혼자 빨아먹기 때문에 보호자 몸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세트로도 구매했는데 병 꼭지가 너무 아까워서 찾아보니까 춥빨대만 끼우는 제품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매하시고 기존 젖병이랑 호환하셔서 쓰셔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또 아이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대컵을 사용 방법을 밀었었는데 그냥 하루 날 잡고 계속 푸시 버튼 눌러주면서 시도를 하니까 아이가 그날 하루 안에 배워가지고 금방 곧잘 빠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근데 빨대 제품들 중에서도 압을 세게 줘야지 빠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추고 좀 초반에는 그 리첼 컵처럼 쉽게 빨리는 그런 빨대류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6개월부터 문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센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의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 겸 외출도 잦아지는데요. 거기에서 좀 난감한 게 바로 낯가림도 함께 시작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아기가 나름 낯가림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니까 빽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좀 되게 민망했었던? 근데 이럴 때는 민망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주 좀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따뜻할 때는 비교적 좀 울어도 괜찮은 공원이나 산책로를 좀 걸으면서 아이도 좀 사람 구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좀 날씨가 너무 추운 계절이라면 테이블 간격이 좀 넓은 대형 카페 가셔서 아이가 좀 사람이 많은 곳에 환경을 세팅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편해져야 문센 같은 데 가셔도 엄마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막 이런 사회생활 때 좀 더 편안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센에 가시는 분들은 땡땡마트 문화센터, 땡땡백화점 문화센터 검색하시고 회원가입하신 후에 강좌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통 3, 6, 9, 12로 4분기로 나누어져 있고 한 달 전에서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좀 오전 시간 타임으로 개월수도 조금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전 시간을 추천하는 이유는 낯가림이 아니어도 오전에 갔다 오면 오후에 완전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이는 엄청 잘 잡니다. 근데 엄마는 엄청 정신없다는 점. 그 다음으로 6개월 변화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때부터 사고 확률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제 그 배밀이 실력이 늘면서 아이가 이제 이동이 좀 수월해졌다는 점과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구강기의 콜라보로 이제 순간의 방심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항상 진짜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겪은 사건은 분유 타는 사이에 제가 범퍼 침대에 안 넣어놔가지고 혼자 턱이 엄청 높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울고 있었던 경험. 사과를 줬는데 이제 그 사과를 목에 걸린지 안 걸린지 좀 애매했는데 막 하임리법해서 했던 사건. 눈 깜짝할 새 케이블선 씹고 있던 사건. 그 순간 얼마나 딱 발견하면 얼마나 아찔한지 진짜 겪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기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랑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 화상, 낙상, 질식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이제 대처법을 좀
항상 숙제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혼자 육아하시는 분들은 잠깐 화장실에 간다거나 갑자기 무슨 집안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울더라도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베이비룸이나 좀 침대에 놔두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베이비룸에 넣어놓다가 이제 그날 진짜 너무 진짜 울어서 잠깐 빼놓는다는 게 턱 높은 화장실을 혼자 들어갔는데 기어가서 가다 보니까 저는 턱이 찢어졌거나 입 찢어진 줄 알고 진짜 얼마나 진짜 미안하고 자책을 했던지 몰라요. 그 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베이비룸에 넣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꼭 아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베이비룸이 좀 그러시면 안전문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막아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앞서 말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이 시야에 놓여진 이제 케이블 선들을 위로 다 올려주시는 거, 또 이제 삼키기 좋은 것들은 다 치우고 막 짤짤구리한 것들은 다 치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화상 방지를 위해서 꼭 뜨거운 거는 아기한테 좀 멀리 틈머리 같은 데 놓으시면은 쌍을 짚으려다가 그 뜨거운 거를 밀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시는 거. 또 이제 낙상 방지를 위해서 가드 없는 어른용 침대나 소파나 기갈대 이런 데 절대 이제 혼자 덜렁 눕혀놓지 않는 거. 이제 순간 막 호텔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잠깐 놓는 사이에 그때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질식 방지를 위해서 좀 목에 걸릴 만한 음식은 좀 잘게 다지고 더 아이가 어리다 싶으면 더 좀 물러지는 식감의 음식을 위주로 주시는 거. 그다음에 영아 하임 리법 꼭 숙지하시는 거. 영상 많이 봐두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좀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제 또 특히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6개월 시기부터 진짜 정말 아이들은 더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항상 이제 보호자의 케어가 가능한 거리 내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6개월부터 뭐 다다다 마마마 어머머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옹알이가 되게 다채로워지고 이게 엄마라고 하나 막 이런 식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처음에 엄마라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설렜던 경험이 있는데 말하기 위한 연습이 막 시작된 과정이다 보니까 마마마 하면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소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던가 책 많이 읽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리를 막 냈을 때 리액션을 막 해주시다던가 하면은 또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유식도 막막한데 신경 써야 되게 갑자기 엄청 많아지는 6개월 육아. 진짜 처음에도 저도 뭐가 이렇게 많은 건지 아이도 아이인데 나도 뭔가 처음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되게 막막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빨래나 뭐 설거지, 집안일은 진짜 이유식 시작하면 정말 2배, 3배가 돼버리거든요. 요리까지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애기는 막 엄껌이어서 막 붙어가지고 울어 계속 울고 그러니까 막 그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지. 애기는 달래야 되지. 뭔가 막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하니까 더 막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7개월인데도 똑같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6개월 땐 이래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은 좀 되게 도움이 됐을 건데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6개월 육아를 앞두신 분이나 혹시 6개월 육아에 고통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속의 내용과 제품들은 이제 링크와 함께 저의 현실 후기와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꼭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